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정조의 최측근인 심한지, 그리고 이제 이 심한지하고 정조하고 둘이서 서로 주고받은 비밀 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한지는 당대의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 노론 벽파의 수장이고, 그 당시 이제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탕평책을 쓰면서 당시에 그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을 불러다가 영의정을 시킨 거죠. 심한제는 1730년부터 1802년까지 72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에 죽었으니까 정조가 죽은 지 2년 후에 심한제도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62년에 32살 때 소과의 과거 소과 진사에 합격을 하고 1771년 41살 때 과거 문과 병과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1살에 급제를 하고 뭐 32살에 또 과거에 합격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보통 20대 초반에 뭐 붙고 이러는 것에 비해서 벼슬에 너무 늦게 등장을 한 거죠. 하지만은 이 심한지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서 대기 만성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77년에 47살 때 정조가 즉위를 한 후에는 홍문관에 부수찬 벼슬을 하게 되고 1779년에 49살 때, 그러니까 정조가 즉위한 지 3년 후에 49살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홍문관에 부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784년에 54살 때는 이제 세자 시강원의 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784년에 이제 세자라는 거는 정조의 아들인 이제 순조의 그 어떤 스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7살 때는 충청도 암행어사를 하고 대사성이 되고 당상관이 되고 사관원 대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원이라는 건 이제 언론기관인데 이 언론기관의 총수가 이제 그 대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문화체육부 장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언론기관의 총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최고의 언론 수장이 된 거죠. 60살이 되었을 때는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균관은 지금의 뭐 서울대학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균관 대사성이니까 뭐 서울대 총장 뭐 이런 식이 되겠고 61살 때는 2조 참의, 그다음에 62살 때는 형조 참판 하면서 뭐 이제 차관급 뭐 인사를 이제 지내게 된 거죠. 63살 때는 2조 참판,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 도승지가 됩니다. 승정원 도승지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고, 64살 때는 능주 목사를 하게 되고, 예문관과 규장각의 제학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65살 때는 드디어 이제 65살 때부터 이제 그 장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이조판서 뭐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내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뭐 문화체육부 장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이런 장관을 두루두루 걸치다가 이제 그 65살 때 이제 우의정이 된 거죠. 그다음에 68살 때 다시 우의정이 되고 그다음에 69살 때는 이제 판중추 부사와 이제 좌의정 벼슬까지 오르게 된 거에 심한지가 되겠습니다. 1800년에는 이제 70살이 되었죠. 정조가 죽었을 때 이때 정조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이 그 심한지를 영의정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국무총리급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심한지를 정순왕후가 노론 벽파에 정순왕후가 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802년에 72살이 되었을 때 정순왕후는 영조의 그 계비 후궁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조에게서 보면 할머니, 그다음에 순조가 볼 때는 증조할머니죠. 그러니까 대왕 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나이 어린 증손자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정순왕후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조 때의 여당이었던 노론 그 시파, 그다음에 이제 남인은 치제공이 이제 남이죠.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정조 때 야당이었던 노론 벽파를 들여서 다시 불러와서 정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순왕후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1802년에 그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를 했을 때 정순왕후가 수렴천정을 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천주교도들을 전부 다 붙잡아 가지고 다 그 한강에 대해서 막 죽이고 뭐 탄압을 하고 하는 신유 사옥, 이거를 이제 그 정순왕후가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순왕후가 죽은 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순왕후 죽은 후에는 이제 순조가 이제 그 대왕대비가 없어지니까 지 맘대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지만은 순조의 마누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순조의 장인이 바로 안동김 씨가 되겠습니다. 이 안동김 씨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김조순인데 안동김 씨그 총수가 이 김조순이가 이제 노론의 시파, 그러니까 정조 때의 어떤 그 여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순조 때 와서는 이제 야당이 된 거죠. 하지만은
이 그 김조순이가 이제 그 왕의 장인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인 노론 벽파의 심한지를 역적으로 단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심한지는 노론 벽파지만은 항상 좀 솔직하고 원칙주의자고 청렴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조의 비밀 편지는 반대파인 야당인 노론 벽파의 영의정인 심한지에게 정조가 사망하기 전에 1796년부터 1800년까지 4년 동안 보낸 350통의 편지를 말합니다. 정조가 보낸 거죠. 350통씩이나. 이 편지로 인해서 노론의 음모설과 정조 독살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뭐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노론들이 그 정조를 독살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정조의 폐기 지시를 무시하고 심한지는 이 정조가 보낸 편지들을 아주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자수성가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 구단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반대파인 그 노론 벽파의 심한지에게 여러 가지 그 인사 문제, 누구를 뭐 쓸까, 누구를 뭐 버릴까 이런 인사 문제, 정치의 현안, 지금 어디가 뭐 문제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마크 조정, 어떤 조정을 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의 신상, 감정, 여론조사, 개인사, 관료의 어떤 비리가 있는지, 전국의 운영에 대해서 관료의 능력을 평가를 하든지, 건강이라든가 정치 공작 등을 심한지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태양증 환자로서 다혈질이고 조급하며 흥분을 잘하고 화병이 있는데도 편지에서는 현대판 말 우리들이 이제 그 카톡 쓸 때 많이 쓰는 크크 뭐 이런 걸 쓰는데 정조도 편지에다가 크크를 썼다는 거죠. 근데 크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문으로 하면은 가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가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크크 껄껄 뭐 이 그 가가라는 말을 이제 그 편지에 많이 쓴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조와 심한지의 비밀 편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